네, 이제부터는 영유아 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영유아 지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은 오전 7시 반 그리고 오후 7시 반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이 긴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영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를 통해 배우게 되죠. 그리고 생활하고 있기에 영유아에 대한 지도는 하루 일과의 시작인 등원부터 시작이 되어서 귀가할 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등원 지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유아의 등원 지도는요. 오전 7시 반부터 통합보육 시간대까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사는 반갑게 영유아와 부모를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 일과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이 기간 동안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 아이를 보육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아의 기분,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건강 상태, 기침을 해요, 콜록콜록 했어요, 또 아이가 오늘 약을 먹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보를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열이 있나, 아픈 곳은 없나 등등도 다 함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이 등원 지도 때 담당 교사가 꼼꼼히 살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알림장이 다 활성되어 있고 필요한 정보를 여기에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원 시간에 영유아와 함께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문자로 오는 것보다는 글자로 남겨져 있는 앱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어떤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얻고 확인이 가능한 시간이 이 등원 지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이의 그 정보에 관련돼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통합보육 시간에 이루어진 등원의 경우에 등원 지도를 담당했던 교사가 담임 교사에게 영유아를 인계할 때는 등원 지도를 통해서 얻은 정보 또한 함께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등원 지도 시간에 보육실에 있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보육실에 있는 영유아의 수와 교사의 수를 고려해서 이 등원 지도 시간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놀이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어린이집에서 놀이는 주로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은 실내에서는 2시간 30분 이상, 실외에서는 30분 이상, 유아는 1시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영아가 어릴수록 혼자 놀이가 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유아 놀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영유아기 사회적 놀이의 유형은 비몰입 행동을 하고 지켜보는 행동, 혼자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유아는 놀이 시간에 배회하고 지켜보는 탐색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혼자 놀이하기를 시작하고요. 이후에 서로 함께 연합해서 협동해서 또래 친구와 놀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겉돌거나 배회하고 지켜보는 형태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놀이로 인정하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은 시작 전에 미리 놀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된 놀이를 흥미 영역별로 소개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한 소개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요. 또한 놀이가 시작이 되었다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배회하고 있는 영유아는 없는지, 그리고 영유아가 골고루 놀이에 참석하고 있는지, 부족한 놀잇감은 없는지, 놀이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놀이 후에 놀이에 대한 평가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놀이가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놀이를 하면서 속상했던 점은 없었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확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또 수정, 보완하는 점들도 알아내어서 다음 놀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집단 활동입니다. 집단 활동은 영아반보다 유아에서 그리고 연령이 상승할수록 더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활동이란 학급 전체 또는 일부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주로 이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는 이야기 나누기, 새로운 노래를 지도하거나 동화 및 동극, 게임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단 활동은 아까 말한 대로 유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나은데 유아의 흥미, 주의 집중, 그리고 활동의 특성, 연령, 이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집단 활동 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아들은 주로 쌓기놀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카펫과 의자를 사용해서 앉게 되죠. 그래서 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서 충분한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대집단으로 앉을 경우에 출입문이나 창문을 마주보게 되면 산만해질 수 있는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아의 위치가 출입문이나 창문을 등지고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그 대집단 활동 시간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집단 활동 시에는 바로 듣기, 즉 경청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뿐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골고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활동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서서히 대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낮잠과 휴식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 영아들이 또래 친구와 몰입하여 놀이하면 체력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 휴식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요. 적당한 낮잠 및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장기간 어린이집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것을 영유아가 낮잠 및 휴식 없이 어린이집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영유아의 개인차와 연령차가 크다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낮잠 및 휴식 계획이라는 것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의 낮잠을 통해서 휴식이 이루어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이 시간은 점차 커진다. 점차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어린이가 연령이 낮을수록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은 길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낮잠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아이들하고 함께 놀다 보면 체력 소모가 많아지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이것을 아는데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이 연령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낮잠을 활용해야 되는 휴식을 활용해야 되는 시간도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휴식 시간이 좀 더 길어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낮잠 또는 휴식이라는 것을 할 때 개인별 매트, 이불, 베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위생상 1회 정도 주 1회 정도 가정으로 보내서 이것이 세탁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낮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조명을 어둡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너무 깜깜해서 외부에서 보육실 내부가 전혀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고 또 규칙적인 일과를 위해서 같은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간식 지도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급식을 제공하는데 간식의 경우에 자유선택 시간에 자유롭게 먹도록 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먹도록 하기도 합니다. 점심의 경우에는 급식실이나 보육실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먹는 것이 일반적인 급간식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2번의 간식 그리고 급식을 제공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인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식사 예절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접함으로써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간식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식후에는 양치질을 하도록 지도하고요. 새로운 음식의 경우에 조금씩이라도 맛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아이가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거를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먹여야 되겠다 이러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는 먹지 않도록 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숟가락, 포크, 젓가락 등을 사용하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영아의 경우에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융통성 있게 수유시간 및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상황에서 영유아를 지도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영유아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영유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영유아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정답이나 해결 방법을 그냥 제시해 주는 것 이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영유아의 마음 읽어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람직한 것은 누구누구야 마음이 진짜 많이 속상했겠다. 마음이 편해지면 생각해보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고 아이의 마음 자체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놀랐겠다. 선생님이 안아줄게. 라고 하는 부분, 아이가 놀란 마음을 선생님이 그대로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인 표현에 민감하게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어투, 뭐 이런 것들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온정적이고, 그러니까 따뜻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여서 이 영유아가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유도해 보는 겁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영유아기는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감각운동기의 경우에 대상 영속성이 획득이 되고 감각 및 신체 운동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해가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전조작기는 물론 조작기는 물활론적 사고, 그리고 인공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 등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어떤 생각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이전 시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가 기분이 나쁘겠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기 이전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은 타인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교사가 이래서 영유아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 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땡땡아 별별이는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 또 땡땡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라고 물어보는 것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친구의 마음을 어떨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또 바람직한 방법의 영유아를 지도함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못 먹게 하지 마 라고 하는 말투보다는 영유아의 문제 해결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권위적인 그 말투를 버리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어떤 권유하는 형태의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교사가 야 뭐뭐 하지마 라고 하는 말투가 이 영유아가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단절시키고 영유아의 정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사가 언제나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영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방법이 있구나.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유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 좋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서로 함께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바람직하지 못한 영유아의 지도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작용엔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안다면 우리가 더 행동을 조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비교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래 친구와 비교는 영유아의 자존감을 낮추는 일종의 정서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땡땡이는 정리 잘하는데 너는 안 하고 있네? 막 이런 거. 뭐뭐가 잘하니까 우리 쟤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똥, 땡땡이처럼 잘하는 애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우리는 못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상호작용의 무반응, 이것처럼 안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영유아가 굉장히 불안한 감정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 아이의 반응에 선생님이 아무것도 무표정을 짓는다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의도적인 무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부모님과 분명히 교육적인 협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진짜 이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바로 체벌을 비롯한 거친 행동들인데요. 영유아에게 훈육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알도록 하고 문제 해결 방향을 찾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유아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또 이러한 교사의 말과 행동은 정말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훈육이 되기 위해서 교사는 먼저 교실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것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행동이 있을 경우에 즉시 그 사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에만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부분은 굉장히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표정, 행동, 말투를 보이는 것, 또 타임아웃 또는 생각하는 의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너는 이제 7세 반에는 못 있겠다. 아까 반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 굉장히 비꼬고 아이의 자존감을 다치게 하는 말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유아의 옷이나 팔을 굉장히 세게 잡아당기는 행동, 이런 것들은 이제 학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친 행동들은 유아를 또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로서는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